상견례 자리에서 13만 원 때문에 파혼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과연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잠시 후 오디오가 시작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 민준과의 상견례를 위해 식당에 들어섰을 때 저는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예약된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저희 부모님과 저는 괜히 민망한 침묵을 지키다 서로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죠. 엄마가 우리가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야? 라고 묻자 아빠는 괜찮아. 여유 있게 앉아 있는 것도 좋지라며 저희를 안심시키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랑 가족을 처음 만나는 자리, 누구나 긴장하고 신경 쓰이는 자리겠지만 저는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준과 저희 가족이 과연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민준의 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어떻게 보실까? 부모님과 저는 코스 요리를 시킬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코스 요리로 정했어요. 엄마는 상견례 때는 다들 이렇게 먹지 않느냐며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비싼 요리를 시키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혹여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빠는 그런 저를 보며 내가 먹고 싶은 걸로 먹어라. 계산은 각자 하는 거지라며 웃으셨지만 저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듯 가볍게 말하는 엄마를 보며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께서는 유독 돈에 민감한 분이셨거든요. 엄마의 솔직함이 혹여나 민준의 가족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염려스러웠어요. 아빠는 내심 섭섭하셨는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빠가 제게 나는 뭐 우리 딸이 시집 간다니까 그냥 서운하기만 하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아빠의 표정에서 슬픔과 서운함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빠 품에서 잠들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이 아빠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빠의 서운함을 달래드리려 아빠, 너무 서운해하지 마. 결혼해도 매주 아빠 보러 올게라며 아빠의 손을 잡았죠. 하지만 아빠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약속 시간에서 벌써 2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차가 막히는 걸까 하며 안절부절 못했죠.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아니, 시간 약속을 이렇게 안 지켜도 되는 거야?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라며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저는 서둘러 민준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엄마 지금 다 왔다고 카톡 왔어. 차가 좀 막혔나 봐. 금방 들어올 거래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짧게 그래, 알았다고 답하셨지만 저는 엄마의 표정에서 이미 기분이 상하셨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민준과 민준의 부모님, 그리고 민준의 누나가 들어오셨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어머니는 저희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곧바로 앉으셨어요. 민준의 아버님은 차가 좀 막혀서 부득이하게 조금 늦었습니다라며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셨지만 민준의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시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민준의 어머니는 저희에게 그런데 옷차림이 이런 자리에 나올 땐 격식이란 걸 좀 갖추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이렇게 무례한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부드럽게 웃으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앉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돈 며느리 될 애가 한참 모자란다는 거 알고 계시죠? 라고 묻더군요. 저는 분노와 모멸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곧바로 제 딸이 모자라다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상견례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는 평범한 애가 7급 공무원인 우리 현준이랑 결혼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며 저를 깎아내리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부모님은 제 손을 잡고 저기 사돈. 아이들 인생을 두고 그런 식으로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민준의 어머니는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 겁니다라며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셨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상견례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눈치를 보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미 상처를 너무 깊게 받았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수많은 메시지들을 확인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줄의 답장만 남겼죠. 우리 헤어지자. 파혼을 통보하고 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겪었던 상견례의 악몽이 저를 괴롭혔고, 한시라도 빨리 집을 벗어나고 싶었죠. 저는 부모님께 엄마, 아빠, 오늘은 저도 같이 가게에 나갈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그냥 좀 쉬어. 직원들도 많은데 뭐하러 나와서 고생하려고 그래라며 저를 말리셨지만 저는 저도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쁘게 일하다 보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서요라고 간청했죠. 부모님은 그런 저의 마음을 헤아리셨는지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준과 그의 부모님이 집 앞에 서 계셨거든요. 어제 저를 향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던 민준의 어머니는 콧소리를 내며 먼저 달려와 어제 일을 싹 잊은 듯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우리 사돈 좋은 아침입니다. 혜정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니? 저는 그 가식적인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저희가 가게에 간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안사돈 운영하신다는 식당이 큰 사거리에 있는 삼겹살 체인점이라면서요. 10개나 된다면서요. 라며 눈치를 보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는 저를 깎아내리더니 오늘은 저희 가족의 재력을 알고는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민준의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장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고깃집을 운영하면 뭐가 그렇게 다르죠? 민준의 어머니는 그야 완전히 다르죠. 알부자의 블랙카드까지 쓰는 엄청난 집안이신데 어제는 왜 그렇게 조용히 계셨어요? 라며 비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민준의 어머니에게 어디에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이 왜 이런 초라한 아파트에 사시는 건지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일이 잘 풀려서 이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집이 우리에게 준 행복이 커서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아유, 그게 어제는 그냥 제가 좀 기강을 잡아야겠다는 마음에 괜히 힘 좀 주고 말이 새졌어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엄마는 더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 딸이 어젯밤 현준이에게 이별 통보를 했을 텐데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깜짝 놀란 얼굴로 어제 문자 보내고 바로 차단했어 라고 말하는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엄마는 들으셨죠? 그러니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쯤에서 돌아가 주세요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어머니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어제는 제가 정말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화 푸시고 우리 다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해요. 제발요라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결국 저는 민준에게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욕을 먹고 계실 때 가만히 앉아만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을 난 내 신랑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어제 내가 보낸 문자, 그게 진심이야. 받아들이고 그만 헤어지자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어제 엄마가 조금 무례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오바 아니야? 라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과 너도 우린 받을 마음 없어. 아니 우리 부모님이 사과를 받아주신다 해도 나는 절대로 안 받아. 그러니까 그만 좀 비켜. 더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부모님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 가족은 그제야 길을 비켜주더군요. 저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의 외침이 들려왔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준 가족을 뒤로하고 식당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해졌습니다. 더는 그들과 엮이지 않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모님 또한 제 결정에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식당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몸은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을 잊게 해주었죠.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하다 보니 어느덧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한산해졌고 홀에는 2테이블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한숨 돌리며 주방 정리를 시작하려던 찰나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민준과 민준의 부모님이 들어섰기 때문이죠.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건지 그들의 표정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혜정아 아가, 우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돈, 고기 좀 먹으러 왔는데 자리 좀 앉아도 괜찮을까요? 라며 손님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엄마는 손님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는 분이셨기에 그들의 뻔뻔한 요구를 차마 무시하지 못하고네. 앉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마감 시간이 자정이라 그때까지만 식사하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그럼요. 어차피 야식 먹으러 온 거예요. 삼겹살 4인분이랑 소주 한 병 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끈질김에 기가 막혔죠. 저는 민준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무언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묵묵히 고기를 구워내고 소주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제발 조용히 먹고 가기만을 바랐지만 제 기대는 역시나 산산조각났습니다. 소주 몇 잔이 들어가자 민준의 어머니는 큰 소리로 엄마를 부르더군요. 이봐요 안사돈. 우리 터놓고 이야기 좀 합시다. 손님도 다 나가는데 여기 앉아서 한잔하면서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요. 엄마는 그런 민준의 어머니를 무시하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손님과 절대로 겸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다만 마감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콧소리를 섞어가며 몸을 베베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짓고는 더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아빠는 카운터에 앉아 조용히 장부를 정리하고 계셨죠. 그 무심한 등이 오히려 더 단단하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홀 한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저를 향해 손짓하며 아가, 이리 좀 와봐. 우리 귀한 며느리를 가까이서 좀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손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민준 씨와는 이미 이별했고 그 결정엔 후회도 없고 미련 하나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며느리라는 호칭은 삼가주세요. 민준의 어머니는 너 그렇게 차갑게 나올 거야? 이 어미가 얼마나 더 많은 용서를 빌어야 하니? 어제 있었던 일은 내 진심이 아니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에게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부모님께 준 모욕은 분명했고 민준 씨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로 헤어질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니 그만두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혜정아, 우리 이렇게 쉽게 끝낼 만큼 얕은 사이 아니잖아. 이쯤이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의 말에 정나미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더니 딱 그 말이 맞더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당신 어머니가 어떤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분인지도 충분히 봤어. 괜히 결혼해서 우리 식구들한테 또다시 상처 주기 싫어. 민주는 그런 저를 향해 혜정아, 어제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건 미안해. 그런데 엄마 말 중에 꼭 틀린 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 내가 7급 공무원이고 너보다 잘난 건 인정해야지. 내가 어디 가서 꿀리는 신랑감은 아니잖아. 넌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직원일 뿐이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와, 갈수록 태산이네. 정나미가 떨어지다 못해 저 멀리 길바닥에 처박혔어.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고 민준의 부모님은 얼굴을 찌푸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소리에 주방에 계시던 엄마가 나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혜정아, 손님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 몰라? 라며 저를 진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민준 가족을 향해 고기 다 드셨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 주세요. 마감 시간이 지나서요라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화가 났는지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잔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고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어이, 안사돈. 이 무식하고 더럽고 교양 없는 여편네야. 내가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사람을 짓밟아야겠냐고. 라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주잔이 깨지고 민준의 어머니는 더욱 격렬하게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내 성질 진짜 보고 싶어. 진짜 열받네. 그녀는 접시며 소주병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바닥에 내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심지어 고기판까지 들어 엄마에게 던지려 했지만 다행히 엄마는 가까스로 몸을 틀어 피하셨고 다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분노와 동시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제정신일까? 저는 민준의 어머니에게 이보세요. 현준 어머니.
그만 좀 하실 수 없어요? 저도 참는 게 힘들어지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어머니는 왜 꼽냐? 나 손님이야. 손님한테 큰 소리치고 까부는 너희들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민준의 어머니가 또 뭔가를 집어 던질까봐 두 손으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가주세요. 그 이상 계속 이러시면 저희 정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는 그간 말없이 지켜만 보시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빠는 한 걸음에 민준의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단단한 손으로 그의 손목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뭐야? 지금 손님한테 힘쓰는 거야? 겨우 고깃집이나 하는 것들이 운 좋게 장사 좀 된다고 사람을 이렇게 깔아도 되는 거냐고. 아빠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민준의 어머니의 팔을 놓지 않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민준의 아버지의 팔도 붙잡아 일으켜 세우셨죠. 민준은 스스로 일어났고요. 엄마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그만 나가세요. 라고 경고하자 민준의 아버지와 민준은 민준의 어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어머니는 끝까지 나가려 하지 않고 발악했습니다. 이것들아, 운 좋게 장사 좀 된다고 까불기는. 그래봤자 고깃집이야. 장사가 언제까지 잘 될 것 같냐? 내가 이 동네 싸가지 없는 식당이라고 소문내서 장사 망하게 만들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분노와 함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들은 계속해서 제 부모님과 저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저를 향해서는 김혜정 너 같은 중소기업 다니는 내가 우리 7급 공무원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데 감사한 줄 알고 굽신거릴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감히 라고 소리쳤죠. 그 아기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툭 떨구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아휴 징그럽네요.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희를 찾아오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이어편네야. 누가 오라고 해도 안 와.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엄마는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라고 응수하셨습니다. 민준의 가족은 결국 식당 밖으로 나갔지만 그들은 밖에서도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저주할 거야. 이 가게 망하고 내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게 저주를 퍼부어 줄 테니까. 그들이 사라지고 식당 안은 깨진 접시 조각과 소주병 파편만 남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식당 유리문 앞에 서서 아직도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민준의 어머니를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엔 기막힘과 함께 마음속에서 영원히 끊어내는 마지막 인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고 식당 안에는 평온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혜정아, 우리가 내린 결정 오늘 확신하지 않았니? 술 먹고 저렇게 행패 부리는 거 봤지? 너 저 집에 시집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마음 추스르고 정리하고 집에 가요. 하지만 엄마는 잠깐,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다음 상황에 대한 긴장감으로 온몸이 굳었습니다. 과연 엄마는 무엇을 하려 하시는 걸까요? 엄마의 전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났고 우리는 식당 문을 닫지 않은 채 조용히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저와 아빠는 엄마의 다음 행동을 예상할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식당 앞에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 2명이 민준 가족을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는 경찰관들을 향해 이제야 오셨네요. 이분들 근처에 있었죠? 저희 가게에서 계산하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무단 취식으로 신고한 사람 바로 저입니다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준의 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여편네가 아주 끝까지 사람을 가지고 노네. 야, 고작 계산 안 했다고 경찰을 불러. 엄마는 그런 민준의 어머니를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계산만 안 한 게 아니죠. 접시 던지고 행패까지 부렸잖아요. 접시가 포함해서 전부 변상하고 가세요. 민준의 어머니는 어이없어. 진짜 웃기는 여자네라며 콧방귀를 뀌었지만 경찰관은 계산 마무리하시고 더 문제없게 정리해 주십시오. 고소를 하실 거면 경찰서로 와주셔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소라는 단어에 민준의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민준은 마지못해 카드 지갑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의 카드를 받아들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손님, 삼겹살 4인분에 소주 6병, 계란찜까지 해서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던진 접시값 3만 원 포함해서 총 13만 원입니다. 민주는 알았으니까 계산해. 카드 줬잖아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짧은 소리를 내더니 잔액 부족이라는 문구를 띄웠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고 속으로 헛웃음을 쳤습니다. 민주는 당황하며 이번 달에 돈을 너무 많이 썼나 봐. 아버지, 계산 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눈치를 보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지만 그 카드도 한도 초과였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뭐야? 벌써 초과가 될 리가 없는데. 여보, 당신이 좀 계산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민 카드도 정지된 카드라는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가족을 쳐다보았습니다. 무려 카드 6장이 연속으로 거절되었고 13만 원조차 결제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동안의 허세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사위가 될 뻔한 당신네 아들 한참이나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거 오늘 제대로 아셨죠? 어떻게 된 게 가족들이 죄다 카드가 정지입니까? 민준의 어머니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잠깐만 기다려봐. 현금이 있나 좀 보자고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굴함에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다는 그들에게 엄마는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안 주시면 저희는 고소하겠습니다. 가게에서 행패 부리고 불안감 조성하고 무전 취식까지. 이건 형사 사건입니다. 엄마의 단호한 말에 민준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엄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기 혜정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 지금 다들 카드가 초과됐거나 정지 상태라 현금도 다음 월급날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형편이에요. 제발 고소만은 좀 참아주세요. 하지만 엄마는 냉정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꾼다고 그동안 저지른 무례가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저는 엄마의 단호함에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결국 울먹이며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사과할게요. 진심으로라며 애원했습니다.
엄마는 민준의 어머니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를 하시려면 그렇게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보세요. 민준의 어머니는 그럼 허리라도 굽힐까요? 라며 주춤거렸습니다. 엄마는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더니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죠. 당신이 접시 던지고 소주병 깨고 유리를 산산조각 낸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빌어보세요.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를 하신다면 돈도 안 받고 보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민준의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고 민준의 아버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단호함에 놀라면서도 속으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무례함과 교양이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경찰관들은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빨리 결정하시죠. 고소를 하실 건지 사과하고 끝내실 건지. 이대로 질질 끌 수 없습니다. 저희도 바쁘다고요. 경찰의 재촉에 민준의 아버지가 먼저 말없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준도 어색한 몸짓으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민준의 어머니는 한동안 망설이다 결국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로소 세 사람이 모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동안의 오만함과 허세가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아버지와 민준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리며 연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저를 향해 혜정아 미안하다. 엄마가 그랬던 것도 내가 말리지 못한 것도 전부 내가 잘못했어. 부탁이야. 고소는 하지 말아줘. 제발이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보며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낀 채 민준의 가족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후 민준의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뭐야? 나도 빌라고요? 오늘 정말 제대로 걸렸네. 좋아요. 사과할게요. 혜정 엄마 오늘 우리가 찾아와서 가게에서 난동 부리고 소주병 깨고 접시 집어 던지고 고성 지르고 그 모든 행동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는 그들의 사과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재수없게 오늘 똥 밟았다고 치죠. 그냥 넘어갈게요. 하지만 잘 들어두세요. 앞으로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 식당에도 절대 오지 마시고요. 민준의 어머니는 알겠어요. 정말 이제 그만 일어나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사람은 무릎이 저렸는지 휘청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경찰에게 경찰차를 태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 경찰차가 무슨 택시입니까? 식당 사장님이 용서하셨으니 저희는 더 이상 개입할 일 없습니다. 알아서 귀가하세요. 민준의 가족은 결국 택시비조차 없어 저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엄마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향해 무심하게 손짓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들의 초라하고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더는 그들과 엮이지 않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민준 가족을 다시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모습과 비참한 끝을 경험하고 나니 그들과의 인연이 끊어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굳건해졌습니다. 가끔 엄마는 시장에 갔다가 민준의 어머니를 우연히 마주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민준의 어머니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움 속에서 살기를 바랄 뿐이었죠. 파혼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지만 부모님의 든든한 사랑과 지지 덕분에 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 가족을 만나기 전에 저와 그들을 경험한 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고 저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죠. 제게는 부모님과 함께 가꿔 나가는 가게가 있었고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고 민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 역시 재력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넉넉한 분들이셨죠. 저는 그들을 보며 이전에 겪었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저희 부모님을 진심으로 아껴주었습니다. 새로운 남자와의 결혼을 준비하며 저는 다시 한번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먼저 도착해 부모님과 함께 남편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밝은 미소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저희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따뜻한 말투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제게 세정씨, 우리 아들이 세정씨 같은 훌륭한 분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역시 사돈 어르신, 저희 아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 하나만으로 저는 이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이라면,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의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지만 진심으로 저를 축복해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신랑과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으며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조용한 가정을 꾸리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매 순간이 소중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남편은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시부모님은 친딸처럼 저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이전의 시댁 식구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그들에게서는 사람다운 품격과 마음의 넉넉함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가끔 민준 가족과의 일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의 상처와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만약 민준과 결혼했더라면 저는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저를 무시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외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 내어 그 관계를 끝냈고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얼마 전 엄마와 함께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혜정아, 내가 그때 용기 내어 파혼을 결정해줘서 엄마는 정말 고마워. 너 저런 집에 시집 갔으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구나.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 곁에 계셨는데 제가 뭐가 무서웠겠어요. 두 분 덕분에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진짜 모습과 가족들의 본심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상견례는 단지 인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가족의 말과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앞으로 당신이 어떤 가정과 얽히게 될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디 모두가 좋은 인연을 만나고 따뜻한 가족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